자, 이제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41쪽으로 가보자. 뭘 아야, 조용히 해. 41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41쪽. 이청준의 눈길이 나왔네요. 이청준의 눈길이라는 작품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거는 3일차니까 여러분 숙제는 이미 다 돼 있어야 정상인 거지, 그지? 자, 전체 인물도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전체. 누가 나올 거냐면, 이게 지금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처음 시작이 뭐냐면,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면, 현재의 나가 어머니 집에 가요. 그래서 갔다가 어머니 있다가 불편하니까 나 집에 갈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나와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체 얘기를 하면 나는 이 집안이 원래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형이 술과 노름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쫄딱 조용히 해 이씨. 자, 술과 노름을 너무 잘해서 집안이 쫄딱 망해요. 망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그 큰 집도 뺏겨요. 뺏겨서 어떻게 하면 조그만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집에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수성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눈길을 거쳐서 서울로 가요. 그래서 죽도록 고생해서 이제 회사도 가고 자식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집에 오면 왠지 나는 뭐냐면 불편해요, 집이. 뭐냐면 왠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가 나한테 뭘 해달라 할까봐 그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는 거 싫어해요. 근데 가끔 오는데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건 엄마가 자식한테 진실을 얘기해야 이 자식이 알 거다.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아내가 자꾸 물어봅니다. 엄마한테,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한테서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혼자 아들을 서울에 보내고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이런 거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때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듣기 싫은 겁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그래서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아들은 돈도 용돈도 뭐 조금씩 주고 했겠지. 근데 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중 개량 사업을 하겠대요. 그 전까지 엄마는 나에게 부담스러워할까봐 돈 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심지어는 어떡하냐면 엄마 이가 엄청 다 빠져서 틀리하라고 돈을 줬는데 엄마가 엄마가 틀리를 하는데 그 틀리를 안 해요. 돈을 어디다 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엄마가 또 치질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치질에 걸려서 수술 비용을 줬는데 엄마가 치질 수술을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그 돈 준 거 어디다 갔냐고, 어디다 썼냐고 해요. 그러더니 이 나이가 이렇게 먹어도 여자는 여자야. 뭐 하면서 어떻게 외간 남자한테 엉덩이를 보여줄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아프면 수술해야지 뭔 개소리냐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편해요. 엄마랑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상태인데 엄마가 갑자기 오더니 지분 개량 사업을 하겠대요. 그러면 뭐야? 지분 개량 사업을 한다는 건 돈 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전에 돈 줬던 건 다 어떡하고 나한테 또 돈 달라는 거야.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는 척합니다. 자는 척해요. 이제 아내가 물어봅니다. 그때 그 눈이 막 한참 올 때 아들 내려다 주고 혼자 집에 갈 때 어땠어요? 막 물어봐요. 그랬더니 너무 슬펐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기쁜 게 있대요. 왜냐면 돌아가는데 아들이랑 왔던 발자국이 하나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발자국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가니까 아들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대. 그러면서 어떡하냐면 집에는 못 가고 거기에 멀뚱하게 그 산 등성에 이렇게 가만히 앉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계속 물어봅니다. 아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들과 시어머니를 화해시키려고 계속 말하게 하는 거야. 불빛이 있는데 나는 고향에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못 갔어요? 시어머니 왜 못 갔어요? 물어보는 거야. 너무 미안했기 때문이야. 저 집은 다 아들, 딸 밥 먹이려고 굴뚝에 연기가 막 올라가는데 나는 아들한테 밥 줄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니 얼마나 슬프겠어. 막 이렇게 미안함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서울에서 자수성가하다 중간에 잠깐 고향에 오거든요. 잠깐 와요. 그때는 우리 애아버지 말에는 집도 그대로 있었다는데 그 집이 다 어디 갔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집은 다 팔려갖고 아들이 온다니까 부랴부랴 옵니다. 근데 아들한테 집이 팔렸다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겠으니까 어떡하냐면 그 주인한테 막 비밀 빌어요. 내가 사는 것처럼 좀 하면 안 되겠느냐 막 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마루에다가 옷괴를 거다 올립니다. 엄마의 분신 같은 거야. 엄청 큰 옷괴거든요.
그 옷개를 마루에다 딱 놓습니다. 그게 신호야. 왜냐면 엄마 옷개네? 그럼 여기 엄마가 산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와서 이게 기둥 넘어서 이렇게 봅니다. 사람 사는 데인가 이렇게 봐요. 근데 다 알고 있었어. 엄마가 집이 팔렸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요. 그랬더니 옷개가 보여요.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 옵니다. 아니 집에 왔으면 들어가야지. 왜 밖에 있느냐? 하면 좀 들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부엌에서 밥을 차려옵니다. 밥을 차려서 이렇게 대충 먹어요. 대충 먹어요. 근데 나는 알고 있어요. 다 팔린 거 알아요. 그러니까 밥을 짓고 밥 먹여서 다시 서울로 보냅니다.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왜 엄마는 지분 개량 사업을 하려고 했느냐? 엄마가 잘 살고 싶어서 갑자기 그게 아니라요.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해서요? 장례를 치러야 되죠. 그죠? 장례를 치르면 많은 사람들 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냐면 아니 너는 서울에서 집도 있고 이렇게 잘 사는데 아니 너네 시골에 너네 엄마 집은 이랬단 말이야? 이렇게 들 것 같은 거야. 그 소리를 들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죽어서 뒷일까지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분 개량 사업을 해놔야 번번한 집이 있으니까 어떻게 써? 사람 들어와서 어떻게 써? 장례도 치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다 계산을 한 거야. 근데 그거를 나는 몰라요. 근데 그 아내가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엄마의 진심을 알았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전체 요 얘기야. 그럼 내가 요거를 8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8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그 학원 선생님들이 거기에 다 역할극을 맡아서 했어요. 네. 재밌겠다. 그죠? 그래서 8분짜리 영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키는 거랬지? 근데 이게 안 틀어진다? 얘가 왜 안 틀어지지? 보여주려 했더니 안 되겠다. 왜요? 얘가 안 틀어져. 뭘 왜요, 씨. 너 그때 수업을 이거 흔들어야 되나? 왜 그럴까? 아이 시끄러워. 아까 튼 적이 없잖아. 뭐야? 됐다. 자, 그래서 아들이 엄마의 사랑을 안다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 시끄러 이씨. 연결되었습니다. 알겠어요. 나왔냐? 네. 어디 나왔어? 나왔어? 네. 언제부터 이렇게 대답을 잘했지? 자, 한번 8분짜리 한번 볼게요. 꺼봐.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내일 아침 올라가다니 이참에도 또 그렇게 쉽게.
남들 일할 때 저라고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나요? 급하게 맡아놓은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래, 일이 그리 바쁘다면 가봐야 하기는 하겠구나. 노인의 간단한 체념에 오히려 불쑥 짜증이 솟아 방문을 나왔다. 마당가에는 작은 치자나무 한 그루가 한낮의 땡볕을 견디고 서 있었다. 어제 저녁 잠들기 전이었다. 노인은 지붕 개량 사업 얘기를 꺼냈다. 이 오막살이 흙집 꼴에다 어디 기와를 얹고 말 것이 있겠소 했더니 그 다음엔 흐지부지 말이 없더라. 동네 듣기 좋은 모범 마을 만들자고 이런 집에까지 꼭 기와를 얹으라 하겠어요? 이참에 웬만하면 우리도 집을 고쳐 지으면 싶긴 하더라만. 당신 어젯밤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밖에 응대해드릴 방법이 없었어요? 아내도 분명 노인의 말뜻을 알아듣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노인에게 빚이 없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집 욕심 때문이 아니라 나간 뒷일이 안 놓여 그런다. 전에 사시던 집은 터도 넓고 칸수도 많았다면서요? 옛날 살던 집이야 크고 넓었지.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좀 내놓을 수 없으세요? 좁은 방이 더 비좁지 않아요? 아내는 마침내 내가 꺼리던 옷괴 이야기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술버릇이 사나워진 형 때문에 살던 집까지 팔게 되었는데 노인은 겨울방학 때 집에 온 내게 이 사실을 숨기려고 빈 집에 옷괴만을 남겨놓은 채 저녁밥을 지어 먹였다. 옷개라도 없으면 이 집을 누가 사람 사는 집이라 할 수 있겠냐? 옛날에 사시던 넓은 집을 지켜오시는 게 최선이었는데 말씀이에요. 도대체 그 집은 어떻게 해서 팔리게 되었어요? 집이 어떻게 팔리기는 내 집 지니고 살 팔자가 못돼 그리 된 거지. 저도 사실은 이야기를 대강 다 들어 알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 그 아그도 어떻게 아직 그날 밤 일을 잊지 않고 있더냐? 그럼 됐구나. 저는 그때 아들을 떠나보내실 때 어머님 심경을 듣고 싶어요. 나는 노인의 말을 중단시키려고 장지문 앞으로 나섰다. 그날 저녁상이 들어왔을 때 노인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내게 한 번 더 물었다. 그래, 정내일 아침으로 길을 나설라냐? 가야 할 일이 있으니까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알았다. 저녁을 먹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잠이 들었던 나는 노인의 말소리에 잠이 깼다. 그날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 바깥이 웬통 환한 눈천지로구나. 아내에겐 한 번도 들려준 일이 없는 그날 새벽의 서글픈 동행을, 그 새벽의 눈길의 기억을 노인은 허무한 목소리로 되씹고 있었다. 팔린 집에서 저녁을 먹고 다음 날 새벽 어둡고 험한 산길을 서로를 부축하며 신장로까지 걸어와서 나는 버스를 타고 떠났고 노인은 다시 그 어둠 속의 눈길을 되돌아선 것이다.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신장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 산길을 저하 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서가 부디 몸이나 성이 지내거라. 눈물로 저하 그 앞길만 빌고 왔지. 어느 참에 뒷산에 도착했지만 나는 차마 동네를 바로 들어설 수가 없어 한참이나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더니라. 어머님도 이젠 돌아가실 거처가 없으셨던 거지요?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여보, 이제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당신도 말을 좀 해보세요. 가만 두거라. 고나게 자고 있는 사람 못하라 그러냐. 그런데 이것만은 내가 잘못 안 것 같구나. 그때 내가 뒷산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했던 건 갈 데가 없어 그랬던 건 아니란다. 아침 햇살이 우리 집 지붕까지 활짝 퍼져 들어 있는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설 수가 있더냐.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자고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자, 또 틀어보자. 봐. 자, 요게 이거요. 요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인물도에서 이제 뭐냐면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노인과 대화를 하죠. 그죠?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이야기를 뭐랄까? 대화라고 할까? 들어가자. 여기와 노인과 대화를 하고 있고요. 얘는 노인의 이야기를 이끌어냅니다. 이야기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이런 역할이에요. 이 상태에서 누워서 아까 내가 그를 엿듣는 거야. 그럼 왜 엄마라고 안 하고 노인이라고 했냐면 나와 어머니와의 거리감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 노인은 나와의 거리감입니다. 거리감.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노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요것이 바깥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바깥 이야기고, 요 안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야겠죠. 안 이야기. 안 이야기는 눈길에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를 배웅해주고 있죠. 눈길에서 배웅합니다. 눈길에서 배웅을 이렇게 하겠죠. 자,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아들을 새벽같이 배웅한다는 건 아들에 대한 사랑이겠죠. 아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든가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뭐야? 아들에 대한 미안함도 같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사랑과 함께 미안함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언덕벽에서 못 들어가고 있었죠. 불빛을 보면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이 불빛은 뭐냐면 그렇게 환한 불빛이 있는데 내 아들은 칠흑같이 까만 밤에 어떻게 해서 보냈어야 했죠?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이거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안함. 그 다음에 나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 이제 정말 확인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자수성가해야 되죠? 자수성가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죠? 자, 요게 지금 안 이야기입니다. 안 이야기. 근데 요것을 어떻게 해서 내가 요 이야기를 엿듣는 거죠. 엿들었습니다. 엿들었던 그 얘기가 전체 인물도가 되겠다. 그렇다면 나의 입장에서 나는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나는 대단히 거리감입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일종의 두려움입니다. 옛날 얘기할까봐 꺼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아내가 나와 엄마와의 화해를 시켜주죠. 그러면서 어떠냐면 이제 죄책감을 냅니다. 엄마가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엄마를 멀리 하려고 했다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하겠죠. 사랑에 감동하겠죠. 어떻게든 아들이 위축되지 않게 없는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하고 막 했었잖아. 이런 것들. 결국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 나는 눈물을 흘리는다는 그런 전체 내용이었다. 자, 두 번째. 이 소설에서는요, 상징적인 사물이 보여요. 상징적인 사물들이 보이는데, 첫 번째, 제목의 눈길입니다. 일단, 눈길입니다. 눈길. 나와 어머니 입장에선 눈길을 바라보는 게 좀 달라요. 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눈길에 갔던 그 시절, 그거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입니다. 기억하고 쉽지 않은 과거입니다. 쉽지 않은 추억이라 할까? 다시는 그 눈길에 혼자 걸어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어. 그래서 죽도록 공부합니다.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눈 속을 헤쳐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수성가 해야 하는 고난의 길이죠. 고난의 길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또 어떠냐? 엄마의 입장은 그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데려갔으니까 아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겠죠. 헌신적 사랑 정도? 헌신적 사랑이고 엄마 혼자 데려와가야 되죠. 그러니까 뭐야? 어떤 몰락한 집안에서 겪어온 인고의 삶,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길의 의미가 좀 살짝 다르고. 두 번째, 우리 영상에서는 옷장이라고 나왔는데 책에서는 옷괴라고 나옵니다. 옷괴. 이것이 나와 또 어머니가 좀 달라요. 나는 영상에서도 봤지만 액면가 없는, 그거만 보면 그 과거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액면가 없어요. 액면가 없는 빈문서 같은 거야. 빈문서 같아요. 그런데 나는 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해줄 건 없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죠? 어떤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이 걱정할까봐 자식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 어머니의 일종의 자존심이죠? 어머니의 자존심, 살아가는 자존심,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아내를 통해서 화해를 하게 되는구나. 그죠? 이런 얘기가 담겨 있는 게 요 놈이다.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자, 그래도 시간이 없어도 유사를 하나 하고 가자. 유사한 걸 해볼게요. 요와 비슷한 거. 이 책에서는 지금 15번을 봤더니 길을 통해서 걸어가면서 화해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집으로 돌아온다는 귀향형 구조고, 거기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인물의 갈등도 있지만 곧 어떻게 써? 용서와 화해를 하죠. 그죠? 인물의 어떤 갈등과 어떤 화해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화해를 한다라는 이런 식의 설정. 자, 요 놈은 거시기가 쓴 거시기입니다. 자, 요놈은 요 소설의 특징은요. 첫 번째, 아비 찾기, 아비 찾기 여정, 요게 나타납니다. 아비 찾기 여정, 요게 나타나요. 자, 내용은 박판돌과 나입니다. 박판돌과 나. 여기 일단 내비두고, 일단 인물도를 한번 슬쩍 한번 볼게요. 인물도는 박찬봉이 있습니다. 자, 박찬봉은 나의 할아버지입니다. 나의 할아버지. 박찬봉의 어떤 엄마가 있었겠죠. 부인이 있었겠죠.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 찬봉의 아들이 있습니다. 찬봉 아들. 그 다음에 여기가 나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찬봉 아들이고 찬봉 아들의 아빠가 박찬봉. 그렇다면 나와 박찬봉은 할아버지죠. 찬봉이가 할아버지죠. 그런데 옛날에 노비제가 있을 때입니다. 노비제가 있을 때 박찬봉은 왜냐면 노비 중에 누구를 자꾸 자기 성놀이개로 데리고 놀았냐면 넙순입니다. 넙순이라는 애를 합니다. 이 넙순이가 거의 성놀이개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고 노비니까 그런 것이 있었겠죠. 조선시대에는. 그죠? 그런데 이 넙순이를 좋아하는 애가 있습니다. 걔가 누구냐면 바로 박쇠입니다. 박쇠. 넙순이를 좋아하는 건 박쇠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항상 박쇠는 뭐 하는 거냐면 장구도 되게 잘 쳐요. 이 집이 사냥 같은 거 나면 장구 치면서 동물들을 몰아서 하는 이런 것들을 잘해요. 그래서 박쇠는 넙순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박찬봉이 넙순이를 자꾸 성적 놀이개로 한다는 걸 박쇠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박찬봉이 바깥으로 나가면 또 그러기도 하니까 야, 내가 너희들 막 결혼시킬 테니까 이거 없던 일로 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박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 그러면 넙순이를 내가 부인으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행복감에 그걸 인정하고 허용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박새와 넙순이 밑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박판돌이 태어납니다. 박판돌이 태어납니다. 사실은 얘들은 노비이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넙순이, 넙치, 개똥이 이래야 돼. 박새와 박판돌이라는 건 왜 있냐면 나중에 박참봉이 이름을 져줄 텐데요. 박새하고 참봉 아들이랑 사냥을 갑니다. 사냥을 나가면 보통 한 15일이나 20일 정도 집을 빕니다. 집을 벼요. 둘이 결혼해서 아들 낳고 집이 벼서 박새가 역시 마찬가지로 사냥에는 제 1선에 섭니다. 먼저 장구 치면서 애들을 짐승들을 몰고 가야 되거든. 그런데 사냥을 나가서 사냥터에 가서 이제 그 야참 같은 걸 먹는데 이 참봉 아들이 숟가락을 떠는데 숟가락이 뚝 부러져요. 그래서 이 사냥하는 사람들의 그 징크스가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숟가락이 부러지거나 젓가락이 부러지면 이거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게 생각이 생겨서 다 파헤치고 야 다시 돌아가 후퇴 하고 다 돌아갑니다. 돌아와서 원래 15일 정도 걸리는데 박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일찍 왔죠. 그래서 아내한테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조심조심히 들어갑니다. 조심조심 들어가서 문을 열어서 나왔다 라고 하는데 문을 열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넙순이하고 박참봉이 아주 똑같은 옷 입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새가 눈이 휙 돌아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낫을 들고 옵니다. 낫을 죽여버린다고 낫을 들고 가서 문을 열고 낫을 휘둘렀는데 넙순이는 또 어떤 마음이냐면 주인집 어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먹고 살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말의 애정을 가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 돼! 하고 막아요. 막았는데 낫은 휘둘러졌고요. 그래서 손이 댕강 잘려버립니다. 잘려버려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중내사내막하고 박참봉은 도망갑니다. 그죠? 왜냐면 이 눈이 돌아갔으니까. 도망가고 나서 얘를 진정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네 아들 내 족보에 올려줄게. 그만 이건 남 참으면 안 될까? 라고 합니다. 그때 박새는 아들을 족보를 올려준다니까 그게 또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글씨도 모르는데 그걸 받아요. 그래서 그 위에 게 인마 네 이름이고 그 밑에 게 네 아들 이름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게 박새 박판돌입니다. 그죠? 요 상태야. 그런데 그 족보에 올려준다고 했으니까 박새가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참봉 아들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집 어른이 나 족보에 올려준다고 했어. 너무 신났겠죠. 그죠? 그랬더니 참봉 아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족보를 올려준다고? 무슨 아빠가 무슨 허점이 잡혀있지? 하나하나 추적하다 보니까 여기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써? 박참봉, 즉 나의 아빠가 저런 저 이상한 짓을 했다라는 것이 소문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언젠가는 어떻게 써? 박새가 박참봉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참봉 아들이 계획을 짭니다. 야 사냥터 가자. 짐 꾸려 합니다. 짐을 다 꾸려서 어떻게 해서 제일 먼저 앞서가는 사람 항상 박새죠. 박새가 앞서갑니다. 그래서 지리산으로 갑니다. 지리산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참봉이 박새를 죽입니다. 죽여요.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해서 죽이고 나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넙순이가 사태를 돌아가는 걸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거 분명히 이놈이 죽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죽였다고 합니다. 참봉 아들이 내 남편을 죽였어요 막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참봉 아들이 저 미친년이야 미쳐서 저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미쳐버리는 거죠. 남편도 죽었는데 나를 미친년 취급하네? 그러니까 넙순이가 마을 사람 놓고 다 얘기합니다. 사실은 박참봉이 나를 강간하고 뭐 다 해요. 다 얘기했더니 어떻게 했어? 봐라 미친 여자죠 하고서 해요. 그래서 결국은 넙순이는 미친 여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서 참봉 아들이 인민재판에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민군이 야, 이 새끼 어떻게 하지? 했더니 박새가 제가 죽이겠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어디서 봐. 박판돌. 얘는 죽었죠. 박판돌이 나타나서 제가 죽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야. 그죠? 왜냐면 아빠를 죽인 놈에다 그다음에 엄마를 미친년 취급했으니까 제가 죽이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끌고 갑니다. 지리산을 끌고 가서 얘기합니다. 너 아버지 어디다 죽였어? 하면서 막 얘기를 추궁합니다. 추궁해요. 그런데 이 박판돌의 입장에서는 주인집 어른이죠. 그러니까 노비 습성이 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박판돌은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아버지 어디다 죽였어? 하면서 하다가도 어디다 죽이셨어요? 찾아주세요 하는 거야. 죽인 아빠를 찾아서 원혼이라도 달려서 무덤이라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참봉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 인마, 예? 그 박새가 우리를 죽일지 몰라서 난 죽였다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판돌이 주인집 어른이 그러니까 잘못했다니까 살려줘야겠다 생각하는데요. 참봉 아들이 발을 헛디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박판돌이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는데 못 찾아요. 그러나서 돌아왔더니 어떻게 써? 내 눈에는 뭐로 보여요? 그래서 얘가 끌고 가서 참봉 아들을 죽였다. 내 아버지를 죽였다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곧바로 서울로 올라갑니다. 신문팔이 하면서 이제 열심히 죽도록 공부해서 검사가 됩니다. 검사가 돼서 집에 찾아옵니다. 집에 찾아와요. 그래서 검사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서 박판돌을 부릅니다. 야, 지리산 가자? 산에 가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모르는 사람도 가고 하니까 거기다 대고 뭐 너 아빠 어디서 죽여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의 아버지 어디다 죽였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난 죽이지 않았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죽였냐고 막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디냐면 박판돌이 참봉 아들을 찾아요. 죽음 지점을 찾습니다. 찾아요. 근데 거기에 철쭉이 이렇게 피어서 철쭉 뿌리가 참봉 아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뼈가 딴 데로 흩어지지 않아서 잘 유골을 수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아빠의 원혼을 달려주려고요. 가장 높은 봉, 지리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무슨 봉우리지? 봉우리 어디 있지? 전왕봉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박판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고 너의 아버지를 살리려고 죽일 마음이 없었어 하면서 발을 잘못 뒤져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의 아빠, 나의 어머니는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검사인 오히려 내가 가해자인 걸 알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하면서 헤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 장소가 이동할 건데 솔매마을과 지리산입니다. 솔매마을과 지리산을 올라가는데 나하고 판돌이 좀 달라요. 나는 어떻게 써요? 솔매마을과 지리산에 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뭐야? 뭐 때문에 오겠어요? 아빠를 죽인 원수를 갚고자 하죠? 그죠? 원수를 해치고자 옵니다. 그 다음에 솔매마을과 지리산에 얘는 어떻게 써요? 얘도 지리산에 오는데 뭐냐면 아까 참봉 아들을 데리고 지리산 올라간다고 했죠? 왜? 아비의 유고를 찾고자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세석평전이니까 세석이니까 어떤 돌멩이가 있고요. 그 다음 평전은 평야인가 봐. 돌멩이가 있고 있는 그런 평야입니다. 자, 여기에 올라오는데 역시 나와 박판돌. 자, 나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써요? 아비의 유고를 수습합니다. 아비의 유고를 수습해요. 아까 철쭉이 뿌리가 다 감싸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뼈가 안 흩어졌어요. 그런데 박판돌은 끝내 아버지의 유고를 찾지 못합니다. 아비의 유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노비로 살다가 산 사람이 뭐 무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얘는 뭐냐면 족보에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뭐는 가지고 있냐면 노비 신분 문서하고 박새 박판돌이가 썼던 그놈을 가지고 항상 다닙니다. 그죠? 이 상태야. 여기에서 지금 어디로 온다? 전왕봉에 올라온다고 그랬죠? 전왕봉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여기에 와서 박판돌이 이제 진실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의 가족이 오히려 가해자였습니다. 나의 가족이 가해자였고요. 오히려 가해자였고 박판돌은 지난 이야기를 해주겠죠? 지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전체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리산이 좀 달라요. 과거의 지리산은 어떤 지리산이었냐면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참봉의 아들이 박새를 죽이고요. 그죠? 박새를 죽이고, 그 다음에 박판돌이 이제 참봉 아들을 죽게끔 했죠. 죽게 그런 상황이 설정됐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지리산은 아주 상처의 공간이었습니다. 상처의 공간이었다면, 현재의 지리산은 둘 다 화해하고 검사인 내가 악수하면서 내년에도 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내년에도 보도록 하지요. 이렇게 합니다. 즉, 용서와 화해의 공간입니다. 화해 공간. 화해 공간이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요게 제목은요. 자, 이게 붉은 철쭉이 있어요. 붉은 철쭉이 있는데, 이 붉은 철쭉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원혼입니다. 원혼. 사람들의 어떤 증오와 한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의 증오와 한을 의미합니다. 한.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제사를 지낸다. 철쭉아와 얘는 뭐냐면 원혼을 달래는 거죠. 원혼을 달래는 겁니다. 달램. 즉 용서와 화해를 얘기합니다. 용서와 화해. 즉 붉은 철쭉이 있는데 그놈을 용서와 화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놈의 제목은 뭔지 알아요? 얘가 철쭉제입니다. 철쭉제. 그 다음 누가 썼냐면 문순태가 쓴 철쭉제입니다. 즉 사람들의 증오와 한들이 모여있는 곳을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야. 증오와 한을 용서와 화해의 장으로 바꿨어요 하는 내용이 철쭉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내일 영상도 한번 올라갈 테니까 하시고, 앞부분에서 빠진 게 있으면 틈틈이, 그죠? 전체를 처음부터 다 들을 필요 없고 필요한 지점만 빨리 스킵해서 들어서 체크할 거 체크하셔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새 교재 찾아가야겠죠? 올해 새 교재는 요놈 찾아가는 거.